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마트 알바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들을 직접 본인이 나가서 이제 힘든 체험을 한 건데요. 앞으로 이 호프집 알바, 또 인력거 알바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왜 알바생으로 자처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궁금한데 일단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초로 서울 일자리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거의 시정은 비우고요. 예. 청년들 어떤 아르바이트 체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좀 다시 모색해 본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요. 성수동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마트 카트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또 음료수들을 이렇게 진열하는 모습인데 2인 1조가 돼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지금 음료수를 넣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라면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맥주 박스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올려놓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시간 반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3시간 반이요? 오늘 그 시급이 얼마였을까요? 일당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시급이 5,960원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3시간 반 정도 일했는데 그 사인을 하면서도 근데 일 못하면 이거 더 깎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오늘은 그걸 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합성이 참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예. 바로 내일은요, 영어 선생님, 영어 강사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영어 실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달 말까지요, 무려 99곳을 돌면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건 뭔가요? 이제 양말 인형 공방에 가서요, 또 지금 인형 눈을 붙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그 아르바이트생 체험을 보실 수가. 예. 이제 앞으로 할 거다 이거고요. 앞으로 할 것을 저희가 이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는 14일에는요, 호프집에 가서 감자튀김 만들고요, 서빙을 하는 체험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요, 바로 그 인력거들이 요즘 서울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인력거 라이더 역할을 하는 것도 체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예. 다 이게 예정이 지금 돼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예.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죠.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시민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좋게 보시는 분 또 계실 것 같고, 시장이 너무 일은 언제 할 거냐, 저렇게 이미지만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양쪽의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삶의 현장을 체험해 본다는 건 그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요. 예. 지금 일정을 보면 31일까지 거의 매일 오후 일정을 저렇게 이제 현장 일정을 잡아놨다는데. 예, 일정은 사실상 다 비웠다고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떤 시장으로서 결정해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또 보고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가 조금 때로 본인의 어떤 앞으로 대선 주자를 지향한다면, 예를 들어 저런 이미지가 하나의 그 현장을 뛰는 이미지를 본인은 심어서 뭔가 하나의 본인의 그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거 이제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시절에 한 100일 민심 탐방해가지고.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있었죠. 그거는 더 전이고. 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전국을 말하자면 쭉 돌면서 시군구를 돌면서 어떤 그 민심을 청취하고, 이건 당 대표로서 당원들이나 현장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는 활동이었고, 그 전에 2006년에 또 대선 출마를 앞두고 어떤 100일 또 민심장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기르고 막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지금 본인의 신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아닙니까, 현재. 그것도 수도 서울의 시장인데 시장이 저렇게 한다는 것이 적절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제가 어제 갔는데 박원순 시장이 일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반가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는 한 10차례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99회를 방문하신다고 한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랑 접촉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엿보이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대선 구도를 또 달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남희 차장. 네. 현재 아들 병역 의혹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굉장히 지금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증인 출석을 지금 요구한 상황인데 출석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 대리인이 바로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하고 증거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다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국토위 국감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주신 씨 다음 달 20일에 이제 소환 통보가 되는데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법대로 하겠다. 근데 그 의미는 이미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6번이나 박원순 시장 표현에 따르면 6번이나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 재판부는 왜 도대체 박주신 씨를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박주신 씨의 어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 합리적인 의혹적인지 아닌지를 재판부는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그 당사자인 박주신 씨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는 증인 출석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박 시장도 사실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재판지휘권, 이 증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법권의 재판 지휘권을 가진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재판부를 모두 지휘하고 이 판결문을 써야 되는 판사님이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증인 소환장을 보낸다고 한다면 마땅히 국민으로서는 좀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들지언정 그에 성실히 따라야 되고요. 법률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누구라도 사실 재판의 어떤 판사님들의 재판지휘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오늘 나온 뉴스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